우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복습을 할 건데 이제 너무 기본적인 얘기는 하지 말게요. 뭐 2차원 날개가 어떻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거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제가 생각하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펠러 도면인데 그림 8-5죠. 그거를 딱 여기 화면에 띄우고 하면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여기 프로젝터는 있거든요. 근데 에휴, 프로젝터를 띄워놓고 이거 카메라로 찍으면 그렇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비대면에서 쓰기는 좀 뭐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그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학교에서 그 공지 온 게 특별한 뭐 사유가 없으면은 대면 수업으로 바꾸라고 하거든요, 지금. 혹시 여러분들한테도 그게 공지가 갔는지 모르겠네? 뭐 대면 수업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거다라고. 혹시 그런 거 얘기 들은 사람 있어요? 학교에서? 있으면은 그 채팅창에 좀 써줘요. 이게 저희한테 온 얘기랑 학생들한테 온 얘기랑 뭐가 다른가 싶어서. 저희한테 온 얘기는 저기 계절학기, 겨울 계절학기는 무조건 대면이고, 지금은 뭐 실험이나 실습 뭐 그런 거는 다 대면으로 하고 나머지 수업도 어지간하면이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 뭐 학생들한테 여기가 어떻게 갔는지를 제가 전혀 모르겠어서 우선 뭐 여러분들이 이해한 대로 수업하긴 하는데, 딱히 뭐 얘기 들은 거 없어요, 학교에서? 그래. 우리가 프로펠러 진짜 얘기 들은 거 없나 보네. 프로펠러 측면도를 보자면, 처음에 그린 게 측면도예요. 측면도는 프로펠러가 있으면은 이렇게 프로펠러가 있으면 아예 옆에서 본 거예요. 전체적으로 본 게 아니라 옆에서 날개 하나만 봤다고 봐요. 이렇게. 그러면 실제 두께보다 날개 단면이 피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두껍게 보이죠. 그래서 실제로 옆에서 본 거를 그대로 그려주시고, 날개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얘는 옆에서 본 그 투영된 모형이고요. 이제 투영이라는 말은 뭔지 알죠? 얘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든 간에 제가 본 면에다가 이렇게 그림자로 비춰서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투영한 거를 그리고, 그러고 최대 두께의 분포를 여기에 그립니다.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표 있잖아요. 프로펠러 반지름별로. 거기 보면은 여기 거리가 T0라고 돼 있죠. 근데 T0를 되게 뭐 D나 프로펠러의 지름 아니면은 C 같은 걸로 나눠서 비율로 표현을 해줘요. 뭐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냥 T0라고 이해합시다.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펠러의 최대 두께는, 여기는 뿌리 두께고, 프로펠러 두께가 위로 갈수록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얇아지겠죠. 얘가 중심축이에요. 얘가 축이고, 축에서부터 위로 갈수록 두께는 얇아지겠죠.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옆에서 본 모양은, 아예 옆에서 본 모양은 피치랑 캠버 등등이 반영됐으니까, 피치랑 코드 길이가 반영됐으니까 옆에 보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모양이. 그 여러분들 사이버 캠퍼스 자료실에 올려놓은 프로펠러 날개를 IGS 파일을, CAD 파일을 띄워놓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본 거예요. 이렇게 제가 보는 방향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 날개 그대로 그려준 게 저겁니다. 그래서 날개의 최대 두께는 따로 표현을 해주고 옆에서 본 투영된 모양은 저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우리가 뭐를 또 추가로 보냐? 레이크를 보죠. 여기서 레이크는 어떻게 그리냐면은
원래 프로펠러 기준선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프로펠러 기준선이 있고 프로펠러 제작 기준선이 따로 있다고 했죠. 프로펠러 기준선에서 이 날개 두께의 중심선이 얼마나 뒤로 젖혀졌냐를 좀 헷갈리나? 투영면이 아니라 이 두께 분포를 얼마나 뒤로 갔냐를 레이크로 표시를 해준다라고 저번 시간에 얘기를 했었네요. 레이크는 저기 프로펠러 설계할 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데 일반적으로 성능보다는 뭐 소음이나 진동 면에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장 날개 윤곽선이라는 게 있는데 우선 확장부터 얘기하면 되죠. 다시 또 프로펠러를 가지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프로펠러를 놓고 보면은 사실 프로펠러의 날개는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냐면은 날개 하나만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반지름별로 따면은 정확히 얘기하면은 날개가 일자로 분포된 게 아니라 이렇게 반지름에 일정한 반지름을 가진 호 모양으로 2차원 날개 단면이 분포가 돼야 돼요. 영어로 아크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호 모양으로 분포가 되는데 실제 날개 단면은 2차원인 1차원 날개 단면은 이렇게 원 둘레를 따라서 호 모양으로 분포가 되는데 걔를 일자로 펴줘요. 얘를 이렇게 일자로 펴주고 거기에다가 날개를 그려줍니다. 일자로 펴준다는 거예요. 원래는 날개 단면이 이렇게 원 둘레를 따라서 분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그림을 알아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굽혀 있는 거를 일자로 착 펴서 탁탁탁 쌓아서 그린 그림이 확장 날개 윤곽선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코드 길이를 그대로 그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옆에서 보건 앞에서 보건 상관없어요. 날개가 비틀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날개가 비틀어져 있으면은 걔를 완전히 펴가지고 일자로 또 만들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차원 날개들을 싹 그려주면은 상당히 뚱뚱한 그림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어서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렸냐? 0.2R 단위로 쪼개서 날개 단면을 표시를 해줬네요. 이런 식으로. 이거 맞죠? 자세히 보면 날개 단면에 캠버가 있어갖고 좀 이렇게 위로 휜 것도 보여요. 이런 식으로 날개를 각 0.2R에서 날개 단면 이거는 0.4R, 0.6R, 0.8R. 그럼 1.0R도 궁금할 거잖아요. 1.0R은 여기라서 사실 날개가 끝나는 데니까 단면을 그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써져 있네요. 그 다음에 각각 위치에서 최대 두께가 나오는 위치 있을 거잖아요. 뭐 한 여기쯤 되려나? 뭐 이런 데들. 날개 단면에서 최대 두께가 나오는데 거기를 쭉 이어준 선이 날개 최대 두께 선인데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에 측면도 할 때도 최대 두께 했잖아요. 그거 맞아요. 여기 나온 최대 두께랑 여기 최대 두께랑 같아야겠죠. 다만 얘는 날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최대 두께가 어떻게 분포됐는지가 나오는데 얘는 최대 두께 크기는 아는데 최대 두께 위치는 모르잖아요. 측면도에서는.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 피치 분포도. 피치는 저번 시간에 상당히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날개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뭐 앞에서 보든 옆에서 보든 날개가 있으면은 프로펠러 날개가 제가 이 손이 이제 그냥 이런 원래 날개라고 칩시다. 이 확장 날개 윤곽선이랑 똑같이 이게 있으면은 실제 프로펠러는 이렇게 좀 옆으로 돌아가 있잖아요. 근데 일정한 각도로 다 도는 것도 아니고 밑에는 많이 돌고 위에는 덜 돌고 뭐 이런 식으로 비틀려 있거든요. 그 정도를 나타내는 게 피치라고 했죠. 근데 피치는 정확히 뭐였냐면은 프로펠러 날개 각도가 나선을 따라서
나선을 따라서 1회전할 때 전진거리였죠. 그러니까 각도 문제가 아니라 피치는 얘가 프로펠러 날개가 여기 아무데나 나선 있죠. 여러분들이 중간에 아무데나 딸 수 있잖아요. 여기 적당한 일정한 반지름 위치에서의 이 호를 그리고 그 호에 대응되는 2차원 날개 단면에 정확히 얘기하면은 코드선을 따라서 이렇게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돈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타고 있어요. 날개 위에 있을 때 프로펠러가 한 바퀴 돌면은 그 나선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진을 할 거잖아요. 그 전진한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피치는 프로펠러 지름으로 나눠서 무차원화를 해주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래서 피치는 프로펠러의 피치 자체만 따로 그려져요. 왜냐하면은 피치가 사실 프로펠러의 작동 특성을 정하는 제일 중요한 요소거든요. 날개 수보다 피치랑 그다음에 날개 수, 이거 확장 면적 그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피치를 거리에 대해서 표현을 하면은 똑같이 반지름별로 이런 식으로 나오죠. 안쪽으로 들어가면 날개 뿌리 근처에서는 피치가 좀 많이 줄어들어요. 되게 그렇게 설계를 해요. 그러면은 여기 0.8R 땄잖아요. 그대로 와요. 그 제가 예시로 올려드린 이 프로펠러 도면들도, 이거 잘못 그렸다. 프로펠러 도면들도 보시면은 그래서 이렇게 다 0.8R, 1.0R 그런 데가 똑같은 선으로 쭉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서 각각 0.4R에서 피치는 얼마, 단면은 이렇게 생겼고,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 그런 식으로 한 번에 다 알아볼 수 있게 그리는 거죠. 마지막은 정면도인데, 정면도는 상당히 많은 정보를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프로펠러를 앞에서 봤을 때 기준으로 그려요. 이렇게 앞에서 봤을 때. 그래서 앞에서 본 날개가 이건 좀 옛날 프로펠러라서 책에 있는 거는 요즘 거 같이 안 생겼네. 뭐 대충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기 밑에 동그란 부분을 우리가 뭐 허브라고도 하고요. 아니면은 보스라고도 하거든요. 뭐 사실은 둘이 좀 다르긴 한데 하여튼 알아두시면 좋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떤 정보가 들어가냐, 이 날개상에서 아까 최대 두께 선 있잖아요. 얘는 여러분들이 날개를 완전히 펴놨을 때 기준으로 확장 면적을 보기 위해서 완전히 폈을 때 기준이고, 그냥 앞에서 투영했을 때 기준으로도 최대 두께의 선은 그릴 수가 있죠. 최대 두께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이 최대 두께선이 직선으로 올라가는 프로펠러 기준선에서 직선으로 올라가는 프로펠러 기준선에서 최대 두께선까지 서로 이루는 각도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라고 하면은 이렇게 봤을 때 중심에서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사이 거리 있잖아요. 각도 있잖아요. 각도를 우리가 스큐. 되게 각도로 표현을 합니다. 그 여러분들한테 예제라고 올려드린 프로펠러 형상 정보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레이크랑 스큐에 대해서 부호가 써져 있거든요. 기호가, 이 단위가. 그거를 확인해 보시면은 좋겠죠. 그 다음에 프로펠러 날개에 대해서 앞에서 본 거 말고 확장 날개 구하듯이 펴주는 건데, 얘는 지금 여기 중심에서부터 호 모양으로 분포된 게 아니라 이게 코드가 직선으로 그린 거잖아요. 우리가 직선으로 이렇게 여기에 그려야 되나? 하여튼 직선으로 그린 건데, 그거 말고 원래 프로펠러는 날개가 단면이 이렇게 원호 모양으로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호 모양으로 그 날개를 펴 주어서 이제 전개를 해준 그런 그림이 전개 윤곽선이라고 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알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확장 날개 윤곽선이랑 여기 정면도에서 전개 윤곽이랑은 사실 거의 비슷하긴 한데 확장 날개는 날개 코드를 일자로 펴서 그린 거고 전개에서는 날개 코드를 일자로 펴기 전에 여기 프로펠러 중심으로 일정한 반지름의 날개가 단면이 분포돼 있다라는 걸로 차이가 있어요. 두 그림이. 뭐 그런 것들 정도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프로펠러의 형상을 정하는데 여기에 뭐 직접 표현되지 않은 것들 있죠. 캠버가 어딘지, 최대 캠버가 어딘지, 그 다음에 그 캠버의 크기는 어딘지, 얼마인지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보여드렸던 표 있죠. 그 표에다가 또 따로 표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프로펠러의 형상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죠. 저번 시간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펠러 작용에 대한 근사이론 오늘 좀 더 나가볼게요. 칠판 좀 지우고.